저는 엄청난 애정결핍이거든요. 피해망상, 피해의식 다 들고 있는 사람이에요. 미성년자 때부터 지금까지 수없이 거쳐오면서 저를 많이 힘들게 했던 것들이거든요. 결국 이런 것들이 세상을 혐오하고 인간을 되게 혐오하게 만들었어. 그러면서 결국에는 나 자신에 대한 자존감도 다 깎여나가고 주변에 사람들 아무도 안 남았었어요. 진짜. 뭐 지금은 좀 컨트롤할 줄 아는 정도죠. 이게 전부 마음에 난 상처를 계속 긁기 때문이야. 님들 뭐 좋아하는 사람한테 까이면 그거 계속 곱씹고 있잖아. 내 채팅방 와가지고. 그리고 뭐 혼자서 막 이 여자가 날 싫어하네. 남들한테 소문나면 어쩌지. 마치 본인이 엄청 잘못한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잖아. 계속 긁잖아, 님들이 실패한 거를. 상대방이 거절하면 기분이 좋지는 않죠. 그런데 진짜 냉정하게 말해주면 사실 별거 아닌 거야. 소문 좀 나면 어때? 이 여자가 싫다는 표현을 했는데 님이 그냥 똑같은 짓을 하면 그게 민폐인 거지. 그냥 한 번 그런 거 가지고는 민폐가 아니야. 관심 있어서 데이트 신청 혹은 호감 표현했어. 그럼 거절 혹은 수락을 할 수 있는 거잖아. 수락하면 물론 좋겠지만 거절할 수도 있는 거야. 그냥 상대방은 선택지 중 하나를 고른 것 뿐이야.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야. 님들 게임하다가 질 수 있지. 게임하고 졌을 때 아 까비 이러고 말잖아. 게임 한 판 졌다고 막 부들부들 거리면서 세상 무너진 것 마냥 절망하고 그래? 안 그러잖아. 그냥 게임할 때만 뭐 상대방 팀 부모님 안부 묻다가 게임 끝나면 다시 다 사라지잖아. 그런 거야. 여기서 여자한테 까였다고 혼자 여자는 키 크고 존잘만 좋아한다. 갑자기 세상 탓 여자 탓으로 돌리기 시작하면 이 받은 상처에 스스로 긁어 부스럼내는 거야. 까이면 그냥 흘려버리면 되는 건데. 제가 알아듣기 쉽게 이성관계로 말을 하긴 했는데 모든 일이 비슷하거든요. 당연히 정말 말도 안 되는 힘든 일이 일어나면 사람이 삐걱일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게 정도의 차이지 결국 다시 일어나야 되거든요. 좀 극단적으로 말해주자면 여러분들 부모님이 돌아가도 결국에는 딛고 일어서야 돼. 내가 시험에 떨어졌어? 그냥 다음날 다시 또 공부해야 돼. 그냥 나온 결과에 대해 곱씹지 마. 누구하고 싸웠어? 사이가 안 좋아졌어? 넘어가. 오늘도 내일도 내가 할 일을 할 뿐이야. 어차피 새로운 사람은 늘 수급되게 돼 있어. 물론 뭐 이게 정신과적인 관점으로 가면 제가 사는 방식이 그렇게 건강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근데 저는 제 경험 선상 안에서는 제가 부정적인 결과를 딱 맞닥뜨렸을 때 그냥 감정을 빼놓고 피드백 정도만 하고 다음날 그냥 평소 하던 거 하면 그게 몇 주 몇 달 지나면 그냥 진짜 사라져. 난 그렇더라고. 연인이랑 헤어졌어요. 당연히 사랑했다면 아프겠죠. 아프든 말든 그냥 할 일을 해. 여기에 많이 나오는 채팅 중에 뭐 계속 전 여친 생각난다. 전 여친이 다른 남자 만나고 있는데 가슴이 아프다. 왜 그걸 곱씹고 있어 이 사람들아. 이미 다 끝났는데. 그거 곱씹으면서 내가 상처받고 있으면 갑자기 하늘에서 전 여친이 나타나서 아 너 힘들구나 다시 만나자 이럴 것 같아? 인스타에 그립다 이딴 거 쳐올리면 그 여자친구가 돌아와? 이미 그 여자친구를 당신 인스타 지웠는데? 이미 그 사람은 다른 남자랑 키스 쪽쪽하고 있을 건데 당신의 과거를 뒤로 하고. 근데 이게 나쁜 게 아니야. 사람은 어차피 현재와 미래를 살아. 과거가 아니라. 자, 제 경험을 하나 말씀드릴게요. 물론 한 번씩 제가 자주 말하는 거긴 한데 전 제 감정선이 많이 비어있다고 생각해요. 소시오패스적인 경향도 강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고 저 집에서 가출하고 지하철 노숙 3일 할 때도 뭐 몸이 힘들긴 했어요. 아 이것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지 뭐 이렇게 생각했어. 난 안에 들어가서 자고 싶다 그 생각으로 그냥 돈 구해서 고시원방 들어갔어. 왜 난 여자 못 만날까?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했어. 그럼 여자를 만날 수도 있는 거잖아. 반대로 말하면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든 해냈어요. 머리 싸매고 내가 부족한 거에 매달리지 않고 그냥 어제보다 나은 오늘을 살려고 발버둥 친 게 1년, 2년, 5년 쌓인 거야. 님들이 이 정도로 무거운 것까지 아무렇지 않게 넘기면서 살아란 말은 못하겠지만 그냥 내가 어떤 안 좋은 일이 겹쳐서 마음의 상처를 받더라도 흘려버려야 돼. 상처를 계속 쳐다보고 긁으면 더 벌어져요. 빨리 약 바르고 붕대로 봉합하고 재활할 생각을 해야지. 어차피 시간이 다 해결해준다. 이거 진짜 맞는 말이야. 난 쉽게 못 잊는 타입이에요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 이러면 본인이 무슨 깊은 생각을 가지고 비련의 멋있는 주인공 같이 느껴지지. 그냥 이건 과거에 사는 미련한 거예요. 과거에 되게 얼매여 있고 전 남친 전 여친 못 잊고 있으면 자신이 정말 속 깊은 사람으로 보인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혹은 트라우마가 있어서 그거 티나게 드러내는 게 뭔가 무거운 사연이 있는 동정받을 수 있는 까방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 근데 실제로 진짜 냉정하게 같은 상처를 받아도 잘 사는 사람들은 이렇게 과거에 얽매여 있는 사람이 아니라 전에 어떤 연애를 했든 다 잊고 살아가는 사람이야. 정확히는 미련이 없는 사람이지. 그래야 새로운 인연을 시작하죠. 이런 사람이 승리자야 결국엔. 아직도 뭐 얽매여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불합리하고 뭔가 되게 냉정하고 사람 같아 안 보일 수 있는데 근데 어쩌라고. 이게 맞는데. 이게 실리적인데 결국 결과가 좋은 게 중요한 거야. 뭘 사람을 잊는데 반년이나 걸려요. 사람 잊는 거 한 달이면 끝나.
그리고 뭐 트라우마 있는 거, 애정결핍, 피해의식, 저 같으면 뭐 엄마한테 뭐 학대당한 거. 물론 누군가가 보기에 안타깝고 불행한 거 맞죠? 그런데 여기 얽매여 있으면 언제까지 사람이 동정할 것 같아? 이 사람과의 관계를 쌓을 때 지속적으로 이 사람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나 이걸 봐. 당신이 어떤 사연을 가졌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직장이든 친구든 연인이든 내가 트라우마 있는 그 과거를 못 흘려보내서 계속 그 핑계 대고 있으면 한두 번은 이해해주고 동정해주고 존중해줄 수 있죠. 그런데 계속 나 PTSD 있음 다 티내고 다녀봐. 그 사람들의 인내가 무한할 것 같아? 결국 이런저런 핑계 대면서 님 곁을 떠날 거야. 사람은 불편한 걸 영원히 못해요. 결국 편한 쪽으로 몸이 기울게 돼 있어. 어떤 관계든 이걸 알아야 돼. 하다못해 내가 이겨내려는 모습이라도 보여줘야 돼. 제 여자친구가 있다고 치면 만약에 제 과거를 알고 있어요. 제 과거를 한 번이라도 들은 사람이 있다면 상식적으로 엄마 얘기를 꺼내면 불편해할 거라고 인지하는 사람들이 있어. 근데 서로 친한 사람이 어떻게 평생 엄마 얘기를 안 할 수 있을까? 상대방은 엄마랑 친할 수 있잖아. 그래서 내가 엄마랑 뭐뭐 했는데라고 말할 수 있는 거잖아. 그런데 내가 상대가 엄마 얘기할 때마다 내가 표정 다 썩어가지고 이래 있어봐. 상대방이 그거 어떻게 견뎌? 그래서 나는 엄마 얘기 나와서 상대방이 조심하려고 할 때도 오히려 내가 더 나서 어머니랑 뭔데? 빨리 궁금하다. 뭐래? 어머니가 그래서 뭐라 말했는데 내가 오히려 더 부추겨. 이러면 상대방이 점점 동정을 거두면서 나랑 편하게 지내려 해. 결국 이렇게 돼야 돼. 건강하게 내 상처를 봉합하고 앞으로 나갈 줄 알아야 돼. 진짜 여러분에게 상처를 주는 것만큼 세상이 무서운 게 여러분의 상처를 평생 보듬어 주지 않아, 세상은. 님들은 그게 까방권이고 남들이 존중해줘야 되는 무언가의 카드로 쓰고 싶겠지만 한두 번이지. 결국 내가 행복하게 사려면 상처가 있든 없든 앞으로 딛고 나아가야 돼. 흘려버리고. 내가 아무리 트라우마가 있어도 상대방이 그 트라우마 상처를 신경 안 쓰게 만들어줘야 돼요. 상대방이 이해하길 바라는 게 아니라. 그래야 내가 어울리고 발전할 수 있습니다. 그냥 외우세요. 나한테 일어나는 불행은 그럴 수도 있는 거야. 내가 여자친구한테 바람을 맞았어. 그럴 수도 있지. 다른 사람 만나야겠다. 내가 차였어. 그럴 수 있지. 좀 더 멋있어져서 다른 사람 만나야겠다. 내가 면접에서 떨어졌어. 그럴 수도 있지. 내 포트폴리오 조금 더 보강해서 다른 회사 지원해야겠다. 세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일은 그냥 일어날 수 있는 거고 일어난 거야. 당신을 불행하려고 작정하고 일어난 게 아니라 그냥 자연재해야. 우리가 자연재해 때문에 집이 부서졌다고 평생 땅바닥에서 살 거야? 다시 집 지어야지. 물론 어려워요. 저도 이런 마음 가진 지 4년밖에 안 됐어요. 그 전까지 세상이 나를 억까하는 것 같았고 난 왜 이렇게 가진 게 없고 세상이 미웠어 나도. 그런데 운이 좋았는지 내 안에 이런 소시오패스적인 인격이 각성을 했나 봐. 내가 세상 탓 남 탓해서 상처 곱씹으면서 내가 얻는 이득이 뭐지? 이거 딱 머리에 스치는 순간 모든 상처가 그냥 다 진통제처럼 고통이 느껴지지가 않았어. 귀신같이 머리가 차가워지면서 그냥 힘든 일 있어도 하루 일과 체크하고 그냥 하루 해야 할 리스트 하는 게 인생의 1순위가 됐어. 내가 과거에 머물러 있으면 내가 이득을 못 보니까. 단순해요. 나에게 이득이 안 되니까. 상처를 받았을 때 긁으면 더 손해니까. 뭐 거창한 게 아니야. 내 인생이 먼저고 내가 가장 이득 볼 수 있는 방향을 생각하는 가장 이기적인 방법이기 때문에 그냥 흘려버리고 앞으로 나아가는 거야. 그게 목적지까지 더 빠르게 가는 방법이거든. 굳이 팁이 있다면 나에게 안 좋은 일이 있을 때 진짜 이악 물고 하루 일과 평소에 노력했던 거 그대로 이어가봐. 애인이랑 헤어진 날에도 운동 가고 시험 떨어진 그날에도 문제집 펴고 공부해봐. 낙담할 시간에 어제 늘 해오던 인생을 똑같이 살아보세요. 처음엔 어렵지만 그게 한 번, 두 번, 10번, 100번, 1000번이 넘어가잖아? 세상 그 어떤 상처가 와도 내 머릿속엔 더 나은 미래, 지금 이 순간에도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행동부터 떠올릴 수밖에 없을 거야. 제 기준에서 저는 이게 상처를 받더라도 건강하게 극복하는 방법이라 생각해요. 너무 말도 안 되게 다치면 하루 이틀 쉴 수는 있죠. 근데 언제까지 그럴 수 없다는 거야. 감정이 없고 너무 기계 같다. 그게 사람 사는 거냐라고 할 수 있겠지만 안 좋은 일 겪으면 나도 기분 나빠. 나도 슬퍼. 그걸 느끼면서 그냥 어제 했던 일 그냥 하는 거야. 님들하고 똑같이 느끼면서. 내가 하는 행동은 어제와 다르지 않을 뿐이야. 상처받아도 나는 무너지고 싶지 않거든요. 물론 다 저처럼 살 수는 없겠죠. 이것도 사람 성향일 수도 있고 뭐 제가 정답은 아니겠죠. 상처받았을 때 이런 식으로 나아가는 방법이 있구나. 뭐 이 정도로 아셨으면 좋겠네요. 흘려버리고 그냥 또 움직이자.